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투자 공부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은퇴전략가 김동석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실태, 실제로 노후를 보내는데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73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 73세까지. 네, 73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또 과거에 이제 얼마 안 됐죠. 일본에서는 2억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2억 원을 모아라. 네. 이런 이제 기사가 나가지고 네. 이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었던 적이 있었죠. 아베 총리가 되게 공격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실질적으로 그 노후를 생활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노후의 은퇴 자금을 계산해 볼 때는 정부의 통계치를 보면 이제 보험사,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런 쪽 통계 자료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한 250에서 2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이죠, 한 달. 네, 한 달이죠. 그런데 이제 또 실제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금액이 300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이 300이라고 하는 것도 통계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정착할 거냐 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사람과 비도시 지역인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의 생활비의 차이는 되게 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통계에서 말하는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이 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은퇴한 부부들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부부들 기준으로 그래도 대략 300 정도는 가져야지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반대로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절반 정도로도 아마 모든 게 의식주가 자급자족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뭐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뭐 돈을 쓸 일도 많아지고 훨씬 많죠. 네, 뭐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농촌은 뭐 살게 될 경우에 뭐 직업 뭐 밭에 가서 작물도 재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생활비가 좀 적게 들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이제 말씀은 굉장히 좀 와닿지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항목별로 생활비가 어떻게 드는지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살 건가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를 들면 나는 도시에 살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도시에 살 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일일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농촌에 살 거야. 그럼 내가 농촌에 산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어보면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다 또는 가깝다를 즉시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 노후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는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60세에서 은퇴한 사람이 60세에 은퇴한 사람이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 그 다음에 2000cc 중형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은퇴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지역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 자, 이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60세에 은퇴해서 약간의 연금과 아파트 한 채, 그 다음에 중형 자동차 한 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20만 원은 나옵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사실 은퇴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도시에 살게 되면 가장적으로 보는 게 또 건강보험에 개인적으로도 보험 들고 있는 뭐 실손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끝난 사람도 있고 안 끝난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되게 이게 뭐다? 갱신형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 보험이 있어요. 이 개인 보험도 통상
부부의 경우를 따져보면 꽤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개인보험이 한 사람당 그래도 15만 원 정도씩은 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30만 원 정도 되겠죠.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생활하잖아요. 그럼 아파트에 관리비, 난방비, 전기료, 뭐 보통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31평형 아파트만 해도 보통 그것이 3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지금이. 그럼 이제 에어컨 사용에 따라서 전기료가 또 뭐 대폭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년을 따졌을 때 월 30만 원 정도는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죠? 가장 많이 드는 게 또 우리 통신료 남아있어요. 그죠? 통신료. 비근한 예로 이제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TV, 인터넷, 그 다음에 부부 두 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이 통신 비용이 사실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용도 대략 우리가 약 15만 원 정도가 나와요. 1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 한 대는 움직이니까 이 자동차 유지비가 들잖아요. 그죠? 자동차.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또 대중교통 요금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 살면 사실 집 밖에만 나가면 돈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한 달에 우리가 딱 2번만 주유를 한다고 해도 뭐 소나타 정도, 뭐 그랜저 요 정도만 해도 한 번 기름 넣으면 대략 1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럼 2번만 넣어도 2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움직인다고 해도 이 요금이 대략 얼마 나오겠어요? 기름 2번만 넣어도 20만 원이에요. 이거는 정말 적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고쳤을 때 타이어 갈고 엔진오일 교환 이런 모든 비용 다 뺀 금액만 해도 20만 원이라는 거죠. 거기다 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그 또한 다 빠진 금액이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가 남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집에서 항상 뭐 쌀을 사고 그 다음에 주부식비 이런 거 합치면 부부가 사는데도 기본적으로 얼마 들까요? 꽤나 많이 듭니다. 이것도 대략 5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녀들도 오고 기타 등등 하다 보면 뭐야? 외식 하잖아요. 외식. 요즘 참 저도 자녀들 데리고 나가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나가서 밥 한 번 먹으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정말 비싼 집에 가지 않아도 얼마 나와요? 대략 10만 원은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2번만 외식해도 또 20만 원이에요. 또 20만 원. 또 20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주로 뭐 해요? 모임 많이 가잖아요. 그죠? 모임. 일단 뭐 취미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각자 우리가 정말 나이 들어서 너무 힘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골프 이거는 여기에 넣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나가면 아시다시피 기본 20만 원, 30만 원 들거든요. 그거 한 달에 한 번만 친다 그래도 여기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모임에 우리가 매달 내는 금액 뭐 이런 거 따지면 부부가 사실 하는데 적게 잡아서 이건 정말 아주 적게 잡아서 2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요즘 보험이 전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치과라든지 한약, 기타 이렇게 또 여기서도 실손보험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의료비가 들어요. 이거는 점점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의료비는. 왜냐하면 우리가 치과 한 번 가도 꽤나 많이 들잖아요. 그럼 부부가 이 의료비도 어떻게 보면 한 달에 적게 우리 잡아볼까요? 10만 원. 이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빠졌나요? 여기서 이제 정말 노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경조사예요. 경조사.
왜일까요? 이제 60에 은퇴하면 보통 자기 자녀들이 결혼을 시켰거나 아니면 결혼시킬 때거든요. 그럼 주변의 지인들의 각종 경조사에 가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돌아가실 연령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은퇴해서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경조사 비용이에요. 이게 정말 한 달에 많을 때는 5, 60만 원 이상 나가거든요. 그것도 뭐다? 내 지출되는 금액만.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조사 비용을 20만 원만 잡아볼게요. 그런데 이 20만 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정말 제 가까운 지인의 어떤 경조사가 발생했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KTX 타고 부산 한번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거기 경조사 이렇게 하면 한 번에 50만 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는 건 뭐다? 다 최소로 잡고 있는 금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계산해도 얼마가 될까요? 제가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가? 대략 50만 원요? 95만 원.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너무 많이 나왔네요. 95만 원 나왔어요. 그죠? 20만 원, 5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40만 원. 이것만 해도 지금 14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적게 잡았는데도 235만 원 나왔어요. 235만 원. 이게 뭐죠? 아주 최소한의 우리가 해봤는데도 235만 원. 그럼 뭐죠? 정부에서 보통 250만 원, 260만 원 하는 게 뭐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 한 개 사 입는 비용 있죠? 다 빠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발 하나 사 입는 거? 이게 다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혹시 이제 손주들이라 있다면 걔네들 뭐 용돈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데 아주 최소한으로 살아도 300 정도 가져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골에 산다라고 하면 여기서 많은 부분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같이 밭에서 일도 하고 이웃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거의 내가 쌀이라든지 뭐 고기 정도 사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급자족이 돼요. 그럼 차를 몰고 어디 멀리 갈 일도 없고 외식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시골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또 지역 의료보험 자체도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골에 계신 분들은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오늘은 은퇴 자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첫 번째, 내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거냐, 시골에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은퇴 자금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보면서 정리를 한다면 나는 얼마 정도면 살 수 있겠구나. 도시에 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00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꼭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일찍 시작할수록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실질적으로 이제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산해봤더니 거의 뭐 250만 원 최소, 네. 그래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노후에는 일을 하기도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 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구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하의 소득을 아마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체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방법은 사실 그 또한 사람마다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대한민국이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자, 국민연금도 초창기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한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약 2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250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 같으면 그럼 5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대략 100만 원 정도씩 받는 사람들은 평균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부족한 게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200만 원에 대한 준비를 만약에 30에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30대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차분히 해봐야 돼요. 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 꿈꾸는 게 건물주잖아요. 네. 물론 내가 임대 수익 받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정말 뭐 상위 1% 안에 정도일 거고 나름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년을 늦춰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정말 신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내가 국민연금 100만 원이다 또는 15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300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해 준 것도 아파트 한 채, 네. 그 다음에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9억 미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내가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내 아내까지 죽을 때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또 어느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노후 자산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300이면 300, 시골 같은 150이면 150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노후를 불안하고 걱정하게 생각할 부분만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노후 생활비를 대충 예상해 보면은 그렇죠.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네. 그 300만 원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기초적인 걸로 네, 놓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네, 해서 그렇죠. 이제 300만 원을 채워가는 작업을 네. 차근차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네. 지금부터 지금 그런 것들을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네네. 노후 준비를 해야지만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돌이켜보면 저도 20대, 30대 때 똑같이 그랬거든요. 뭐 한 달 월급 받아서 내 여자친구하고 놀고 뭐 이 유흥이라고는 안 해도 그냥 적당히 즐겁게 놀다 보니까 저축활동이 사실 없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줄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모임 한 번만 줄여도 사실 젊었을 때는 뭐 10만원, 20만원 훅 저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퇴를 그렇죠. 준비하는 데는. 그래서 저축이라는 개념을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아예 내 은퇴 목표를 정해놓고 준비한다라면 남보다 빨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김동석 작가님과 함께 노후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와 나의 투자 공부는 경제 공부, 주식, 부동산,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